이번에는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대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즉, 아파트 매매 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안녕하세요. 통키엄마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포터즈에 합격해서 사학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학연금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확인을 받았으니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대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고부담, 고급여 체계에 따라 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급여에서 많이 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월급에서 차감되는 부담금이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낸다고 해서 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따로 있지 않아요. 받기 전까지는 그냥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신 일반 개인연금, 예를 들면 삼성생명에서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연금 대출 종류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요. 대신 이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사학연금은 아무래도 내는 기간도 길고 국민연금에 비해서 부담금도 큰 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보완적인 제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돈을 신용으로 빌리는 대출 제도 제어가 아니라 내가 이미 낸 예상 퇴직급여액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대여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여 제도 이외에도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서 금융기관 협약 대출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활자금 대여 일반과 행복자금 대여, 단기 재직자 대여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대여를 받았을 때 아파트 매매 시 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공단에 확인을 해본 결과 생활자금 대여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즉, 아파트 매매 시에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재직자 기준 생활자금 대여는 퇴직급여액의 2분의 1 이내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행복나눔 대여는 퇴직급여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한도 측정 시에 예상 퇴직급여액이 만약 2천만 원이라면 퇴직 예상 급여액의 2분의 1이 1천만 원이기 때문에 1천만 원까지만 대여 가능합니다. 단 행복 나눔 대여 같은 경우 예상 퇴직급여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3천만 원까지 받고 싶다면 보증보험 증권 설정은 대여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보험이라는 보험을 하나 들고 최대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대여 금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다음 매달 월급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법, 혹은 거치 후 원리금 상환 방식, 처음에는 이자만 내고 일정 거치 기간 이후에 종료되는 날부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경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찾으시는 학자금 대여가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에 대해 학자금 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의 대여 조건과는 다르게 퇴직급여 예상한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급여 예상액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당해년도의 실등록금 납부 범위 내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협약 대출도 있는데요.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제휴하여 사학연금을 내는 재직 교직원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은 퇴직급여 예상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8천만 원, KB농협 IBK의 경우 2분의 1 안의 범위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에 나온 생활자금 대여와는 다르게 은행 대출 상황에 따라 금액이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일반 대출보다는 기간이 긴 편이라 좋은 것 같아요. 퇴직급여 예상액이 넉넉하신 분이라면 금융기관 협약 대출로 우리은행으로 최대 8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퇴직급여 예상액이 적으신 분들, 신입에 가까우신 분들은 행복 나눔 대여 조건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중협약 대출이 아닌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 금액에 대해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조건이 되시면 받으시고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대여도 마찬가지로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가 발생하니 상환 계획에 맞춰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사학연금공단의 대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편에는 실제로 예상 대여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별로 없어서 궁금하셨던 사학연금공단의 대여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제가 사학연금 통계 확인해서 영상 찍을 때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한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